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늘 입춘을 기다렸고요. 또 입춘에 오면은 좋은 소식이 올 거라는 늘 방송을 해드리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기다리던 입춘은 왔는데 봄은 왔는데 마음의 봄은 아직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저 구치소에 계시고 그죠? 이자들의 판사 놀이 뭡니까? 판사 쇼핑 놀이 또 이렇게 하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불법, 탈법,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좌파들의 정치 놀이처럼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아하고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것도 봤고요. 또한 대통령은 그래도 나의 권리로서 뭐 참 이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또 뭡니까 그 공수처의 그 날카로운 그 지역 발굽에 내가 스스로 나가줘야만이 국민이 안 다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수처의 직원들도 국민이요. 55 경비사원도 국민이요. 경호처 직원들도 국민이니 국민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죠 그곳으로 공수처로 발걸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꽃보다 전한길님도 드디어 각성하게 나오시고 그죠 그분이 바로 저는 봉황새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이렇게 대통령은 기아지구에 이렇게 운명이 생겼죠. 그런데 그 후에 여기 와송이 심어지면서 10대, 20대, 30대들이 많이 나오는 물론 계기도 있었죠. 카톡을 검열한다고 해서 10대, 20대들이 많이 분노를 느꼈고요. 또 여름 기간을 이제 또 입에 재갈을 물린다 해서 많은 또 뭡니까 분노를 느꼈고 또 데일리 그죠 스카이 데일리의 광고를 뺀다 해서 많은 분노를 느꼈고 그 분노 속에서 여러 가지가 계기가 있어요. 두 달이 흘러왔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은 바로 24절기 중에 첫 번째 바로 입춘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봄은 오는데 대통령은 몹쓸 곳에 계시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봄은 오는데 봄을 느끼지는 못하고 봄은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봄을 못 보는 대통령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변호사들에게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병원은 잘 돌아가느냐 여러 가지 그저 국제 또 국내 정세를 물으면서 또 오히려 더 위로하고 더 다독거렸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마침 그래도 오미석 중앙지검장하고 지기현 판사 부장 판사님이 올바른 판사 또 님을 그래도 법원장으로 만났고 또 뭡니까 담당 판사님 지기현 판사님도 아마 정확하게 또 올바른 선택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5번만큼은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차은경이나 이순영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말 천하의 몹쓸 이런 인간들 이런 판결이 백주대낮에 뭡니까 우리 법 연구인지 뭔지 이런 어떤 정파를 따르지 않는 법과 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법관들이 그래도 꼽히는 이 뭡니까 봄에 만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거 역사를 되짚어보니까 오미석 중앙지검 법원장님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좋은 또 이렇게 뭡니까 판결 능력도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기현 판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뭡니까 오병호 또 댓글 공작 이런 국정을 댓글 공작이죠. 오병호 사건 이런 것도 기강 선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들이 이런 어떤 약령들이 보면 그래도 그러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그런 판사님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죠? 또 뭡니까 이 또 배우지 않습니까? 약물 그것도 보면은 또 제대로 또 처단하고 요저 앞전세 보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배우들도 마약류 코카인 프로포폴이죠. 대마족 코카인 이런 거 투약한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봐왔고 이재용 삼성물산 그죠? 이런 거에서 제일 먼저 합병할 때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런 것도 무죄 판결을 한 거. 배우 유아인 씨죠. 이런 것도 보면은 또 구형을 또 이렇게 검찰 구형은 3년을 내렸는데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이런 내린 이런 양력도 있고 이 두 분의 양력은 그래도 자고 우면하지 않는 그래도 정평이 나 있는 그런 판사님들이다. 그래도 대법원장 저희대 법원장님이 제대로 이번에는 뭡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나는 이런 희망도 이 참 꼽히는 이 뭡니까 봄철에
또 이렇게 느껴보기도 합니다. 꽃은 피고 봄은 오는데 봄은 느끼지를 못하고 봄은 보지를 못하니 대통령님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건강을 잘 지켰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계셔야 국민이 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환기 쌤이 그래도 이 참 명언이 있네요. 쓰레기 같은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정의가 침묵하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의 어록은 또 이런 게 있죠. 내가 누군가 해야 되고 언젠가 해야 되면 지금 내가 하겠다 이런 어떤 그래서 몸을 던지시고 조용히 정말 뭐 탄핵을 하거나 뭐 뭡니까 또이 뭡니까 예산을 뭐 목을 쪼든 말든 대충 임기를 넘겨서 그죠 아름답게 살다가 그 퇴임을 하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점에 저렇게 날뛰지도 못하고 또 내가 이런 몹살 곳에 가지도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참 계몽을 시키고 국민들을 알리고 또 뭡니까 이 좌파 세들이 너무나 좀 속속기에 지금 침투돼서 반국가주의가 이미 되어 나라가 지금 망하고 흥하는 이런 실정을 보면서 도저히 알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구국의 일념으로서 내 몸을 던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들이 슬슬 깨어나기 시작하고 계몽이 되기 시작하고 그 계몽 중에서도 가장 크게 띄운 분이 여러분이 다 이국자지만 또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계시지만 꽃보다 전한길 강사님이 그래도 시대의 영웅과 시대의 어떤 봉황새가 아닌가 대통령이 되는 가장 길조의 새가 아닌가 하늘에서 보내준 저는 봉황새다 저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분이 또 오면서 10대, 20대, 30대를 같이 이렇게 몰고 왔으니 그분들이 다 봉황의 새끼요. 바로 뭡니까? 지붕 위에 피는 그죠? 그런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와송들은 오래된 기와집에 흥하려면 복이 들어오면 와송이 많이 피어나거든요. 뭡니까? 와송은 바로 이제 우리가 풍년 그 집에 또 애가 좋은 애가 대통령이 태어나는가 하면은 와송이 핍니다. 그죠? 그래서 10대, 20대, 30대가 지금 와송처럼 기와집 위에 대통령 지붕 위에 피어지고 봉황새가 내려앉아서 국민을 일깨우는데 한 몫을 하니 그죠? 그분이 바로 봉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운명은 너무나 지금 밝아지는 그런 운명에 지금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내일 입춘이고요. 입춘이 바로 무인달입니다. 무인달이 되면 대통령은 조금 어떤 목기운과 불기운이 필요하고 토기운이 필요한 그런 사주인데 본인 인생에서는 도와주는 운명이 다가오는 거죠. 많은 길조들이 생겨서 전환길 1, 전환길 2, 전환길 3가 계속 생겨나리라 봅니다. 이자들은 지금 이재명에는 뭐 굉장히 바쁘죠. 2월 26일 결심 공판이 고등법원에서 있고 그러면 3월달 중에 아마 그죠 선고가 내려질 거고 또 한 번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그래도 길지 않는 시간에 끝이 나리라 봅니다. 그죠? 분명히 고등법원에서는 무죄라 저는 볼 때 나오기는 힘든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만 오면은 어떻겠습니까? 선고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길길이 날뛰고 저렇게 현재도 뭡니까? 폭주 기관차처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수많은 장관들이 지금 탄핵에 지금 올라 있지만 국무총리도 뭐 다 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 탄핵부터 문제 서두른 것은 오로지 이재명이 한 사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위에는 어떤 것으로도 해석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더 올라야 되고 우리 우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야 되고 10대, 20대, 30대들이 더 참여가 더 보일 때까지 이라고 전국적으로 일어나야만이 이래들의 어떤 무당 정치 그렇지 않습니까? 마녀사냥 정치, 바람몰이 정치, 한쪽에 치우친 정치 이런 헌법학자들이 이러는 것은 그저 헌재 판사님들도 그런데 옛날 8대 빵이 나오는 우리는 접접 봤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것은 어떤 정책에 정당에 몰려서 할 수 있는 충분히 지금도 그런 계제가 보이는 것이 바로 문영배, 그죠? 이미선, 그죠? 정계선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은여기까지 같이 넣어서 빨리 자기들은 선고를 하려는 것이 불보듯 뻔하게 누구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들이 몇몇이
지금 그저 친구 사랑에 들통났고 남편이 또 뭡니까 국회에 또 뭡니까 이렇게 뭐 또 하는 그죠 국회 쪽에 변호 또 할 수 있는 또 동생이 또 뭡니까 탄핵 집회 부위원장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연루된 자들이 스스로 옷을 벗지 않고 깊이나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것은 오로지 불법이 뻔하다 이 방명이 두드러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뻔한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장 또 돌보시고 이렇게 주변에서 친구 사이지만 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석동현 변호사님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분이 늘 오래전부터도 대통령 많이 보살펴 오셨고요. 또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 주시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님이 그동안 또 이렇게 느꼈는 거 앞으로 또 현재 대통령님의 처한 입장을 이렇게 글로 올렸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 영상 줄일까 합니다. 어쨌든 봄은 왔습니다. 입춘에서 대통령도 건강하시고 이 영상 보는 모든 국민들도 건강하시고요. 입춘에는 입춘 대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동현 씨가 올린 글입니다. 변호사님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상식 1. 우리 역사 속에 종종 나오는 홍건정이나 무슨 난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난에서 보듯이 내란이란 현재 권력을 갖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가진 집권자인 왕이나 임금 또는 집권 세력을 향해 그 권력을 빼앗거나 차지하고자 일으키는 거사 또는 폭동을 의미합니다. 헌법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현재 집권자인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무슨 내란을 일으킵니까? 국민이 선거로 뽑은 임기제 대통령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일을 했다면 선거로 평가할 일이지 임기 중의 대통령을 잡아 가두고 임기 중에 끌어내리려는 행태에 오히려 내란적 요소가 더 많다고 봅니다. 상식 2.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한 것이 폭동이고 불법이고 내란이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은 헌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대통령의 비상권 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엄의 뜻을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계엄에는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동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계엄 선포 전의 국정 상황을 대통령이 왜 계엄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 상태로 봤는지를 가지고 과연 그 판단이 맞았나 틀렸나를 따져야지 왜 군대를 동원했냐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이 정한 한도를 벗어나 국민을 짓밟거나 다치게 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야당이 대통령 임기 초반 2년 6개월 내내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 예산 자르기로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종북 세력이 활기치게 만든 현실에 눈을 감고서 대통령의 6시간 실제는 2시간 계엄으로 마치 그 재앙이 벌어진 양 흥분한 세상입니다. 흥분과 어수선함 속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답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2월 1일에 올린 글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지금은 비상식의 시대고 비상식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최고의 권력이 있는 분이 무엇이 답답해서 찬탈을 합니까? 대통령 위에 자리가 없는데요. 대통령 위에는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찬탈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을 짓밟아서 코피가 났습니까? 누가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꼴랑 짧게는 6시간, 길게는 6시간, 실제 2시간 했는데 그 2시간은 아무 다친 사람도 어느 정치인도 끌려간 사람이 없고 어느 정치인도 다친 사람이 없고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선동하려고 총을 또 뺏으려고 하고 이런 난리는 지겠지만 실제로는 다친 사람도 없고 아무도 거기에 쳐들어간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란이다, 폭동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을 저렇게 조리돌림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은경이란 그저 여자 판사 하나에 15자로 그죠?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다. 또 들어가시더만 또 뭡니까? 또 검찰총장이 또 이렇게 가둬서 지금 계속 뭡니까? 구치소에 조리돌림을 하고 계시고
판사 쇼핑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 가서 또 이렇게 영장을 받아내고 이런 것이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그런 카르텔이 있고 그런 줄기가 있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것이 우리 법 연구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법 국제 인권법 연구에 가지 않습니까? 새끼들이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런 것이 다 합쳐져서 이 자들은 이미 짜여진 틀 속에서 옛날에 박근혜 탄핵 때 역시 이런 것으로 탄핵이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계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대 빵이 나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구나. 예, 법관은 법에 의해서 양심과 그죠? 법에 의해서 정당한 판결을 했는데 8대 빵이라는 것은 그냥 정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들이 지금 이름자는 그때 그 사람들 이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모두가 역적이 되어 있겠죠. 그 탄핵을 같이 앞장섰던 그 재판관들은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펜촌만들 이름자도 없습니다. 어디서 변호사 짓 잘 하고 있겠죠. 그러나 자기 양심에서는 평생 가시가 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그죠? 탄핵 아무 죄 없는 대통령 탄핵한 그런 재판관으로 아마 악명이 대대조선 늘어가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관님들은 깊이 회피해서 옷을 벗지 않으면 천천만대로 역적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한 것은 찬탈도 없고 내가 올라갈 자리도 없는데 내란이다, 폭동이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은 봄입니다. 봄을 맞아서 참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물론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일말에 하늘이 보고 있고 땅이 보고 있고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절대 법에 어긋난 법에 벗어난 그런 행동은 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하늘이 용서치 않습니다. 입춘대길 하시기 바랍니다. 팔봉선입니다.